자,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최근에 로쿠 때문에 지금 속상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주가를 봤더니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기사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메인 애널리스트가요, 로쿠가 단기간으로는 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주가가 하락을 할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좀 사도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볼게요. 최근에 이 로쿠가요, 특허 관련된 소송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고 이제 그 로쿠의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을 우리가 찾았어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 특허 관련된 악재는 좀 해소가 됐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사를 좀 봤는데요. 지금 미국 국제위원회에서 어떻게 판결이 났냐면 지금 이 두 회사죠. 유니버셜 일렉트로닉스랑 로쿠랑. 근데 지금 로쿠가 얘네의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니버셜이 승리를 했죠. 그렇지만 뭐 로쿠는 졌죠. 근데 그게 뭐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요. 어쨌든 요 악재가 해결이 됐다라고 지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이 TV 가격이 많이 올랐어. TV 가격이 오른 이유는 이런 뭐 부속품들의 가격이 올랐고, 그 다음에 테레비 재고가 많이 없어서 결국 지금 우리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액티브 어카운트 그로스가, 그러니까 활성 계정이 그 성장이 좀 둔화가 됐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지금 이 컴포넌트 커스트가 이 테레비의 부속품에 대한 이런 그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가 조만간 해결이 될 거야. 게팅 베터 할 건데 아직 언제 좋아질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2022년도 상반기까지는 약간 요 위험이 있을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해소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롱텀으로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광고 수입이 좀 줄었어. 왜냐하면 기업들이 투자를 안 했으니까 광고를 안 내보낸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가 지금 점점 없어지면서 아마 여기서도 수익이 올라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지금 보면 이제 이 애널리스트가 왜 롱텀으로 가져가야 되는지라고 이유를 얘기를 한 거고요. 또 관련된 기사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요거 이제 11월 29일 날 뭐냐면 로쿠에 대한 이런 노이즈랑 시그널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 좀 볼게요. 자, 노이즈와 시그널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죠. 노이즈는 이런 그 시그널을 방해하는 건데, 시그널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정보다. 왜? 누구한테? 그 투자자가 좀 귀 기울여야 할 그런 정보인데 이 정보를 자꾸 간섭을 하는 거죠. 들리지 않게. 그게 바로 노이즈입니다. 그래서 노이즈는 이런 롱텀을, 그러니까 장기간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되게 굉장히 주의를 분산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노이즈를 들으면 안 돼. 근데 노이즈가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 저자가 얘기하기를 쇼텀 프라이스 스윙 있죠. 스윙, 뭐 단기간의 단타, 말하면 단타를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 레이팅, 투자 애널리스트가 레이팅하는 것들, 그 다음에 목표가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차트 이런 것들이 다 노이즈다. 근데 물론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롱텀,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들한테 있어서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음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무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노이즈로 첫 번째로 이 사람이 뭘 얘기를 했냐면요. 숏텀 스윙입니다. 자, 볼게요. 지금 2018년, 2019년, 2022년도 세 가지 사례를 들고 있어요. 2018년에 77.57을 했던 게 61%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에 176불이었던 게 43%가 떨어지고, 또 2020년에는 151달러였던 게 58.2불로 떨어졌습니다. 이때는 물론 뭐 코로나 영향이 좀 있었다고 해요. 요거를 차트로 한번 보면요. 요렇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훅 떨어졌죠. 근데 결국 또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 왔을 때 또 훅 떨어졌죠. 근데 결국 또 올라왔어요. 쭉 올라왔는데 또 훅 떨어진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이런 단기적인 소음들 때문에 계속 이렇게 내려간다. 이런 단기적으로 내려가는 것들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이 헷갈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궁극적으로는 계속 신고가를 쓰면서 올라가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숏텀 스윙은 사실 노이즈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거 볼게요. 이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레이팅, 그 다음에 목표가도 노이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로쿠의 주가가 11%까지 떨어졌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가 떨어졌지만 어떻게 됐었죠?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갔죠. 그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이런 목표 주가는요, 굉장히 임시적인 거예요. 잠정적인 가격입니다. 이 애널리스트들은 계속 목표가를 내줘야 돼요. 왜?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를 계속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믿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애널리스트들은,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이건 다음 분기의 목표가를 제대로 예견할 수도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컴피티션, 경쟁을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요, 로쿠가 지금 경쟁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버스테이트,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과열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로쿠 주가가 떨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결국 노이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이 로쿠의 CFO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노이즈는, 아니 그 경쟁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어. 그리고 그 경쟁은 예전부터 엄청 치열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경쟁하는 게 노이즈, 무슨 뭐 주가가 내려가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예전부터 이 경쟁은 존재를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이 경쟁 때문에 이 로쿠가 이노베이트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제공해준다. 뭐 로쿠뿐만이 아니겠죠. 다른 기업들에게도 이 경쟁이 있어야 결국 발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또 하는 게 뭐냐면, 로쿠는 야, 이거 우리만 가지고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야. 그래가지고 이거 굉장히 단가도 되게 낮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오히려 이게 장점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경쟁에서 오히려 얘네를 돋보이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CFO가, 야, 애플은 iOS 갖고 있지, 구글은 안드로이드 갖고 있어, 그 다음에 아마존은 파이어 OS를 갖고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모바일에 특화가 되어 있는 OS야. 테레비의 그 에코시스템에 맞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 세 회사 모두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쓰는 게 훨씬 저렴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로쿠가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오히려 하고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단기 악재, 뭐 노이즈라고 하면 할 수 있겠는데, 그게 뭐냐면요, 로쿠랑 구글이랑 이제 깨졌습니다. 더 이상 로쿠 TV에서 구글을 볼 수 없다. 언제부터? 12월 9일부터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노이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로쿠가 얘기하기를, 로쿠는 그 유튜브를 우리가 그 스트리밍을 하면서 번 돈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유튜브 나간다고 해서 우리 타격 하나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또 웃긴 건 뭐냐면요, 최근에 만든 로쿠 기계로는 유튜브를 볼 수 없지만 여태까지 로쿠 기계를 샀던 사람들은 다 볼 수 있어. 이 유튜브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로쿠 기계를 사는 사람들만 볼 수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요, 유튜브랑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영향은 있을 거야. 그 하드웨어를 파는데 영향은 있겠지만, 우리 어차피 하드웨어에 대한 나오는 수익은 굉장히 좀 우리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이었어. 그러니까 이 유튜브랑 관계가 깨진 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 노이즈가 뭐냐면요, 이 서플라이 체인 이슈입니다. 이건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로쿠는 이 서플라이 체인을 우리가 스스로 좀 관리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굉장히 좀 큰 타격은 피할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타격을 피함으로써 우리 심지어 우리 고객한테 코스트, 그러니까 비용이 올라가는 걸 또 막을 수가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 단점을 로쿠의 장점으로 이렇게 좀 어필을 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단점이 아니라 결국 장점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이런 스윙 하는 거,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들의 레이팅, 그 다음에 컴피티션,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이런 것들은 결국 노이즈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롱텀 할 거면 이런 것들 신경 쓰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작 그 인베스터들이 신경 써야 될 이 시그널은 뭘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비즈니스 매트릭스 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전년 대비해서 우리 어카운트 23%나 올랐어. 그리고 우리 스트리밍 하는 시간도 22%가 올랐고, 그 다음에 개인이 쓰는 돈도 49%나 올랐어. 자, 근데 물론 우리가 지금 약간 좀 늦춰졌어. 뭐가 늦춰졌냐면, 이 액티브 어카운트가 이제 증가하는 게 늦춰졌다. 근데 이거 사실 뭐
이게 사실 정상 아니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면요, 코로나 때문에 증가를 한 거지, 우리 원래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원래 우리 이렇게 증가를 하려고 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잠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다 이게 내려가는 수준이야.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건데, 지금 너희들이, 자, 이 부분을 보고, 볼게요.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지금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악재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악재가 아니야. 우리 지금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단지 조정을 주는 것 뿐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매트릭스를 보면 우리가 전혀 마이너스 요소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걸 한번 좀 갖고 왔어요. 지금 미국에서 이 미국에서 그 광고를 얼마나 내보내고 있느냐를 봤는데요. 지금 보면 그 CTV 하면 커넥티드 TV가 스마트 TV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광고를 내보내는 이 비중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증가를 하는 폭이 살짝 이제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걸 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디어를 통한 이 지금 광고가 겨우 7.6%밖에 지금 차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 텔레비 미디어를 통해서 광고를 올릴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 지금 92% 정도가 아직 여력이 남았다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시면 이거 굉장히 좋겠는데 앞으로 성장을 더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로쿠의 시장 점유율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요 초록색이 로쿠예요. 지금 보면 노스 아메리카는 39%죠. 근데 로쿠가 안 들어가 있는 곳을 볼게요. 일단 아시아 없죠.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도 굉장히 일부고, 사우스 아메리카,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러니까 지금 아직 로쿠가 들어가지 못한 시장들이 아직까지 여전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요걸 한번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이 로쿠가 북미 시장에 진출한 지가 얼마 안 됐어. 우리가 북미에 가기 전부터 이 안드로이드 TV는 수년 전부터 벌써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봐. 우리가 론칭하자마자 단숨에 미국에서 안드로이드를 따라잡았잖아. 넘버원이 됐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넘버원인 시장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로쿠가 진출만 한다면 북미처럼 1위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시그널을 한번 볼게요. 자, 파이낸셜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파이낸셜은 지금 뭐 3분기에 우리 레비뉴가 51%가 올랐는데 그 51%를 보면 플랫폼 레비뉴가 82%가 올랐고 이 기계를 팔아서 올라가는 레비뉴가 마이너스 26%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레비뉴는 51%가 올랐어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죠. 또 볼게요. 자, 우리 그로스 마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스 마진이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지금은 53.5%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 그로스 마진은 무려 65%다. 이것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플레이어 그로스 마진이 좀 떨어졌어. 이게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서플라이 체인에서 오는 기계값 상승, 테레비값 상승 때문에 오는 이 플레이어 이 그로스 마진은 점차적으로 좀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R&D랑 그다음에 판관비에 대한 이제 비율이 그 레비뉴 비율에 이제 보면은 점점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R&D 비용과 판관비가 내려가면 결과적으로 레비뉴, 넷 인컴이 올라가는 영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플러스 요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마진이 지금 2020년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올라갔다 해서 10.1%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준비한 게 뭐냐면 이 로쿠의 이게 뭐였지? 퀵 레이쇼였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빚 대비해서 현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얘가 거의 4점대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로쿠가 당장에 빚을 다 갚더라도 현금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아니면 장기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건강하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을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 로쿠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이 회사 굉장히 지금 정상 굉장히 좋은 궤도에 올라타 있다. 그리고 지금 견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성장률이 견조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이런 이 성공률이, 이 성공하는 게 계속 일직선으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도중에 이렇게 좀 내려가는 게 있는데, 이런 건 노이즈니까 좀 너무 신경 쓰지 말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로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런 뉴스들은 전부 다 노이즈다.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이 자료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